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한인들이 지역민주당위원회 대의원으로 대거 출마했습니다. 뉴저지 당국이 4월을 맞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순위에서 한 달 새 3주 이하 진전하는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11개의 패키지 조례안인 뉴욕시 성희롱 방지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록펠러 가문의 3세 데이비드 록펠러와 그의 아내 패기 매크로스의 소장품만으로 뉴욕 경매가 열립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한인들이 지역민주당위원회 대의원으로 대거 출마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오는 6월 5일 예비선거에서 함께 치러지는 펠팍 민주당위원회 대의원 선거에서 한인 15명이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백인들인 기존 펠팍 민주당 대의원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펠팍 민주당위원회는 총 9개 선거구로 이루어지며 선거구별로 남녀 대의원 각각 1명씩을 선출해 총 18명으로 구성됩니다. 대의원은 시장 시의원처럼 주민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는 5개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선거구에서 총 15명의 한인이 출마했습니다. 만약 선거 결과 전체 대의원 중 절반 이상을 한인이 차지할 경우 펠팍 민주당위원회를 한인이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편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박차수 씨의 거주지 증명 자료에 문제가 발견돼 후보 자격 심사를 하고 있는 펠팍 타운 클럭 오피스는 박 씨에게 거주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11일 지나 김 펠팍 클럭은 박 씨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박 씨가 거주지로 밝힌 주택의 소유권은 인정됐지만 거주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거주 증명을 위해 박 씨가 제출한 최근 1년치 수도세 고지서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저지 당국이 4월을 맞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주경찰은 4월 21일까지 부주의 운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며 운전 중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는 등 운전 부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4월이면 진행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4월은 운전 부주의 인식의 달로 지정돼 있습니다. 운전 중 셀폰 사용 등 운전 부주의로 첫 번째 적발 시 최소 $200에서 $400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 적발 시 $600, 세 번째 적발 시 $800의 벌금과 9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벌점 등이 부과됩니다. 뉴저지주는 전체 교통사고 원인의 52%가 운전자 부주의로 조사됐습니다. 주검찰은 부주의 운전을 목격했을 경우 언제든 전화로 신고할 수 있는 샵77 핫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고 대상이 된 운전자는 주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순위에서 한 달 새 3주 이하 진전하는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5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최대 5주,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최대 3주 진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달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9개월 진전하는 호조를 보였던 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이번 달에는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일주일,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전달과 동일한 3주 진전에 머물렀습니다. 3주 진전에 머물렀습니다. 두 달 동안 10개월 이상 진전한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이번 달 동결됐으며 비자 발급 우선 일자도 지난달 5주 진전에서 이번 달에는 4주 진전으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인 투비 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지난달과 동일하게 5주 진전해 가족이민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으며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올 들어 처음 동결 상태를 벗어났으나 1주 진전에 그쳤습니다.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인 1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도 올 들어 처음 움직였으나 불과 1주 진전에 그쳤으며
지난달 그나마 2주 진전했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이번 달 동결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영주권 문호에서 중단되는 것으로 발표됐던 4순위의 비성직자, 기타 종교 종사자와 5순위의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이민 비자 발급은 일괄 세출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아 전면 재개됐습니다. 폴 라이언 미 하원 의장이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의회 1인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11일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에 충실해지고 싶다며 오는 11월 중간선거 불출마 계획을 밝혔습니다. 1998년 위스콘신주 하원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2015년 미 역사상 최연소 하원 의장이 됐습니다. 하원 의장이 자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미 정계에서 40대 기수 샛별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권 잠룡으로 여겨졌던 그가 돌연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한 데에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극심한 가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한 자신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은퇴 이유라는 라이언 의장의 말과 달리 그를 둘러싼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유를 찾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그가 강경 보수파와 주류 공화당원,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 간의 긴장 속에서 좌절감을 느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도발적인 언사와 모욕적인 행동에 대응해야 했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유력 인사인 라이언 의장의 갑작스러운 은퇴 소식에 공화당은 당장 트럼프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한 중간 선거에 악재가 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민주당보다 23석이 더 많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다수당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노동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빈곤 감소라는 제목의 이 행정명령은 빈곤층이 정부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이 정책의 추진을 밝혀왔습니다. 행정명령은 노동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을 저소득 개인, 가구,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등이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금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정부 부처는 앞으로 90일 내에 비장애인 노동연령대 수혜자에게 노동의무를 부과하고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이미 노동의무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여러 프로그램이 노동의무 규정을 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11개의 패키지 조례안인 뉴욕시 성희롱 방지 조례안이 11일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던 지난 2월부터 시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이날 의회를 통과한 이 패키지 조례안은 직원이 15인 이상인 뉴욕시 모든 사업체에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강사가 직접 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시청각 교육 자료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인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업체는 교육 의무 규정을 준수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기업들은 또 성희롱의 구체적 예시와 신고기관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 포스터를 직장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각 업체의 규정 준수 여부는 인권위원회가 감독하는데 위반 시 처음에는 $500, 두 번째부터는 건당 최대 $2,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부 조례에서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조달사업 참여 업체에도 성범죄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의 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11일 펜실베니아주 노리스타운에서 열린 미국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의 성폭행 혐의 재판에서는 피해 여성들의 생생한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중년이 된 이들은 당시 코스비가 인기 스타에 빠져 도움이나 직업을 구하는 젊은 여성을 농락했다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뜨리거나 눈물을 흘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코스비가 준 약이나 술을 먹고 의식을 잃었으며 어떤 말이나 저항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982년 24살이었던 전직 바텐더 제니스 베이커 키니는 나는 성폭행당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당시 코스비가 준 약이 진정제의 일종인 퀘일루드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여성 켈란 라샤는 증언을 하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사건 당시 17살로 모델과 배우를 꿈꾸던 라샤는 코스비가 당시 감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항히스타민제와 이탈리아 술인 아마레또 2잔을 줬으며 그것을 먹은 뒤 몸을 움직이거나 말을 할 수 없게 된 뒤 코스비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배우를 꿈꾸던 여성 토머스도 24살 때 에이전트 주선으로 연기 지도를 받기 위해 코스비를 만났으며 술 취한 여성 연기를 연습할 당시 코스비가 준 와인을 한 잔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는 코스비가 국왕 성교를 강요했다면서 연쇄 성폭행범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해외 임원들의 단체 카톡방을 돌연 폐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뉴욕 평통 일부 임원들의 회장 선임 반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통 사무처는 한국 시간으로 9일 오전 10시 24분경 정남 수서기관을 통해 해외 지역별 임원 단체 카톡방을 폐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정서기관은 지역 회의별 채팅방이 운영되어 중복의 우려가 있고 업무 및 활동과 관계없는 사항이 게시돼 혼선이 발생하여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평통사무처의 이번 단톡방 폐쇄 조치는 최근 뉴욕 평통의 일부 임원들이 양호 회장 선임에 반발하면서 단톡방 내 뜨거운 설전이 오간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게 공통된 시각입니다. 한편 양호 뉴욕 평통회장은 10일 퀸즈 플러싱 사무실에서 임원 회의를 열고 자신의 회장 선임을 계기로 촉발된 사태에 대해 임원들에게 유감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양 회장은 평통사무처가 해촉을 위해 요구한 임원들의 명단을 사무처에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록펠러 가문의 3세 데이비드 록펠러와 그의 아내 패기 맥그로스의 소장품만으로 경매가 열립니다. 경매에 나오는 작품은 총 1,550여 점의 5억 달러 규모로 다니엘 컬렉션 경매로는 사상 최고 규모 기록을 세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 컬렉션만으로 경매를 열어 최고가를 기록한 것은 크리스티 입생로랑 컬렉션 경매로 4억 달러였습니다. 이번 경매는 그 규모도 놀랍지만 수익금 전액을 록펠러 부부가 후원해온 뉴욕 현대미술관, 하버드대, 록펠러대 등에 기부할 예정이란 점에서도 눈길을 끕니다. 지난해 3월 작고한 데이비드 록펠러는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석유왕 존 데이비스 록펠러 손자입니다. 경매에 나오는 작품은 부부가 평생 수집해온 컬렉션으로 조르주 쉐라, 에두아르 마네, 폴 고갱 등 서양 거장들의 회화가 수두룩합니다. 또 중국과 유럽, 한국의 도자기와 고가구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아우릅니다. 소장품이 방대해 경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 열립니다. 오프라인 경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총 6차례에 걸쳐 열립니다. 예상 응찰가 100달러에서 시작하는 온라인 경매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5월 10일에 열리는 경매는 조선시대 소반과 주칠장 등 한국 고미술품 19점이 나옵니다. 한인 여성 최초로 연방 하원의원 당선을 노리는 펄김 펜실베니아주 5선거구 공화당 후보의 본선거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3월 20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김 후보는 공화당 단독 후보가 되면서 오는 11월 6일 치러질 본선거에서 5선거구 민주당 후보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김 후보는 펜주 5선거구 연방 하원 선거에 한인 여성으로 출마하는 기회를 얻게 돼 영광이라며 한인 커뮤니티를 대변해 미 전역에 한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의회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습니다. 또 법학을 전공하고 오랜 검사 생활을 해온 만큼 이민 문제는 물론 인신매매, 성범죄, 오피오이드 남용, 캠퍼스 성폭력 등의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내비쳤습니다. 한편 오는 5월 5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는 김 후보 후원 행사가 열립니다. (4월 12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백인 우월주의 추종글과 사진을 게시해 아시안 백인 우월주의자로 유명한 20대 한인 남성이 연방 알코올 담배 총기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데일리 비스트에 따르면 텍사스 타일러에 사는 유종헌 씨는 지난 6일 한 총기 판매업소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ATF에 체포돼 현재 연방 수감 시설에 보석 없이 수감돼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유 씨가 총기 관련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유 씨는 다른 남성 3명과 함께 살상용 무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페이스북에 남부 연방기를 배경으로 총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이나 이슬람에게 죽음을 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게시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펜실베니아 벤살렘 부근에서 지난 화요일 오전 9시경 화물 트럭이 고가도로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에서 쏟아진 빈맥주 저장통들이 주변을 덮으면서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 순간 마비됐습니다. 운전사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트럭은 오크리지 운송회사 소속으로 델라웨어의 맥주 공장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브루클린 공원에서 팔다리가 잘린 여성의 토막 사체가 발견돼 브루클린 지역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의 신원 확인 결과 이 여성은 26세의 브랜디 오돔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비닐백에 쌓인 오돔의 시신은 나뭇잎으로 덮여 있었으며 왼쪽 가슴에 초콜릿이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문신으로 오돔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브루클린 공원에서 0.5마일 정도 떨어진 카나리시의 공원에서 그녀의 팔다리가 담긴 비닐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오돔의 어머니는 토막 시신의 왼쪽 가슴에 초콜릿이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다는 뉴스를 듣고 희생자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체포해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작가 우소라 씨가 12일부터 맨해튼 KMP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엽니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개인전은 엔트로피 메이드 비저블을 주제로 총 6개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우 씨는 가장 좋아하는 작가 로버트 스미슨의 에세이 제목을 이번 전시 주제로 정했다며 버려진 집을 촬영해 시간의 흔적을 담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온 우 씨는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와 플랫대 학원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심 있는 동포들을 위한 무료 강좌가 개설됩니다. 미국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웹디자인 전문가인 제프이 스튜디오 시나브로 대표와 공동으로 온라인 쇼핑몰 제작 및 관리 방법이라는 주제의 무료 강좌를 개설, 운영한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뉴저지주 리치필드 파크에 있는 센터에서 오는 5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서 9시 30분 10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한인 영화배우 데니얼 김이 오는 5월 19일 뉴욕대학교 킴멜 센터에서 열리는 한인 커뮤니티 재단의 기빙 서밋 기조연설자로 나섭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열리는 기빙 서밋 프로그램은 나눔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며 영향력을 넓히는 방법을 배우고 네트워킹을 하는 자리입니다. 데니얼 김은 드라마 로스트에서 김윤진의 남편 권진수 역을 맡았습니다. 민권센터의 제임스 옹 공동 디렉터가 사임합니다. 홍 디렉터는 10일 이달을 마지막으로 8년간의 민권센터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후원자들과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홍 디렉터가 사임함에 따라 민권센터는 5월 1일부터 박 디렉터 단독 체제로 운영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양희곤 외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제 최소 침류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하지정맥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하지정맥류란 어떤 건가요? 이 하지정맥류라는 것은 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다리에 피가 고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심장에서 피가 나올 때는 동맥을 타고 나와요. 동맥에 있는 피는 산소가 꽉 찬 피거든요. 그럼 온몸에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맥에서 나온 피가 온몸에 가서 발끝까지 가가지고 산소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 쓴 피는 공급을 하고 나면 다시 심장으로 돌아왔다가 허파에서 다시 산소를 차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다 쓴 피가 돌아오는 게 정맥이에요. 근데 이제 정맥은 심장으로 다시 왔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심장은 가슴에 있고 다리는 밑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게 밑으로 끌어당겨요.
그러면은 정맥이란 것은 하나의 튜브, 혈관은 튜브 같은 거라고요. 튜브 같은 건데 빨대 같은. 거기에 피가 있으면은 다 밑으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그걸 거슬러서 지구의 중력이 끌어당기는 걸 거슬러서 심장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작동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근육, 다리에 있는 근육, 종아리나 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 튜브에 피가 있다가 밑에서 눌러주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냥 놓으면은 금방 또 내려가고. 내려오죠. 네. 빨대로 빨다가 놓으면 다 내려가듯이. 근데 이제 정맥에는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내 엄지손가락까지 딱 이렇게 잡혀 있어서 밑에서 누를 때 올라갈 때는 쭉 보내주고 밑에서 내려오려고 그러면 탁 맞아서 막아서 못 내려오게. 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해서 지구의 중력을 거슬러서 심장까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판막이 망가질 경우 그 망가진 판막과 연결되어 있는 정맥엔 피가 다시 쭉 내려서 고 연결되어 있는 정맥에 피가 고여요. 네. 그럼 거기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도 같이 고이면서 생기는 게 하지정맥류예요. 그럼 하지정맥류라 그러면 네. 그 고이면서 고일 때는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게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다리에는 정맥이 두 가지 투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깊게 있는 다리 깊숙이 있는 정맥이 있고 겉에 있는 정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깊게 있는 정맥에 피는 항상 겉에 있는 정맥에서 깊게 있는 데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고 만나는 자리에 판막이 있어가지고 그 방향이 정해지는데 그 만나는 자리에 판막이 망가질 경우 겉에 안에서 겉으로 흐르면서 생기는 게 하지정맥류예요. 아, 네. 근데 이제 겉에 있는 정맥에 피가 고이니까 풍선에 물을 넣으면 넣을수록 늘어나잖아요. 똑같이 그 정맥은 벽이 얇기 때문에 피가 고이면 고일수록 늘어난다고요. 겉에 있으니까 그 늘어나는 혈관이 눈에 띄게 튀어나오는 거죠. 아, 그게 네. 한 가지고 네. 두 번째는 고이다 보면 거기서 물기가 쓱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다리에 물기가 고이면서 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후가 되면 밑에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붓는 것이고 그렇게 붓다 보면 살이 땡기니까 아픈 것이고 네. 그 뭐 더 평소에 있어야 할 피보다 더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어 있으니까 무거우니까 빨리 피곤해지고 그리고 밤에 쥐도 나고 그런 것들이 하지정맥류의 증상들이에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딱 봤을 때도 눈으로도 그럼 이게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신 거죠? 튀어나온 사람들은 네네네. 거의 다 있어요. 볼록볼록 튀어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있고 튀어나오지 않아도 다리가 자주 붓고 무겁고 피곤하신 분들 오후에 저녁 때 네네. 그리고 밤에 자다가 쥐 자주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하지정맥류에 있는 거죠. 꼭 안 튀어나온 사람은 다 있지만 안 튀어나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아, 예. 그러면은 다리에 정맥이 그래도 유난히 보이는 사람들은 또 100% 하지 정맥류는 또 아닌 거죠? 그렇죠. 네네. 이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이유가 네.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제가 말했듯이 그 큰 겉에 있는 정맥과 안에 깊게 있는 정맥이 만나는 자리에 있는 판막이 망가지는데 그게 크게 두 시스템이 있어요. 앞에 있고 뒤에 있는데 그게 제일 큰 시스템이 거기가 망가지는 게 이제 트렌델렌버그 티어리라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의 theory예요. 그렇게 네네. 거기게 망가지면 위에서 내려와서 밑에가 다 벌어진다. 네네. 이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깊게 있는 정맥과 겉에 있는 게 그 큰 거 외에도 그냥 직통으로 연결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가 망가지면서 또 흘러나오는 게 있다. 그 perforator theory라는 게 있고 요새 제일 자주 있는 새로 나온 theory는 뭐냐면은 이게 달걀이냐 계란이냐 닭이냐 그건데 그 요새 나온 theory는 뭐냐면 그 정맥의 벽이 약해지면서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다가 판막인데 가면서 판막이 벌어진다. 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theory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로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거의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제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세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컴비네이션으로.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하지부종이나 이런 걸로 불편하기는 한데 병원까지 갈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처치를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우선 네. 이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지구의 중력을 역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밑으로 고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보다 높게 놓으면은 다리에 있는 피가 물기가 모든 것이 심장으로 돌아가요. 네. 그럼 당연히 돌아가죠. 그러니까 평소에 물구나무 서서 다니실 수 있으시면 아. 걱정하셔도 되고. 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서 계셔야 되니까 못 내려오게 해야 되는 게 못 고이게 하는 게 그쵸. 목적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밑에 꽉 끼는 스타킹을 압박 신는 스타킹. 압력 스타킹을 네네네. 꽉 끼게 신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힘보다 밑에서 꽉 아, 누르고 있으면 안 네네네.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압력 스타킹을 신는 게 두 네네. 가지 방법인데 그 두 가지는 그때만 효과가 있죠. 아. 기본적인 이유가 고쳐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 이제 확실한 방법은 수술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그 연결된 망가진 판막과 연결된 혈관을 묶고 뽑았어요. 그러면 전신 마취를 하거나 척추 마취를 하고 많이 아파요. 네. 아파서 한 달 동안 쩔뚝거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하지정맥류라는 것은 있다고 다리에 위험이 있다거나 목숨에 위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보기 흉하고 불편한 건데 거기에 비해서 치료하는 게 너무 센 거예요. 그러면 전신 마취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수술 후에 아픔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고 있었는데 역시 15년 전에 그 최소 침순 아, 침륜술의 네네네. 기술이 발달이 돼갖고 바늘로 찔러서 부분 마취로 안에 들어가서 우선 못 고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뽑아서 못 고이게 했는데 네. 지금은 안에 들어가서 막아서 못 고이게 아. 하는 테크닉이 생겼어요. 네네. 그거는 부분 마취로 하고 별로 안 아프고 그러니까 부분 마취 할 때만 아프고 20분밖에 안 걸리고 병원에도 안 가고 입원도 안 하고요. 오피스에서 아. 걸어와서 하고 걸어 나가고 어머. 그 다음 날부터 네.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인슈런스에서도 커버를 해주고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하는 거죠. 굉장히 네. 간편한 수술로 변했네요. 네네네. 근데 요새 더 편하게 또 변했어요. 이제 어. 부분 마취를 맞으면 한 네. 8바늘 혈관을 이만큼 치료할 경우는 이 혈관을 다 마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일이 주사를 놓고 하는데 그 20분 한 5분 정도 그 주사 맞는 게 아프시다. 네네. 그런단 말이에요. 제 생각엔 치과 가는 것보다 덜 아픈데. 아. 근데 네. 요새 또 새로운 테크닉은 주사도 안 놓고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바늘로 네. 찌를 때만 주사 한 바늘 맞고 하는 그런 테크닉이 또 금방 개발돼서 뉴저지에 어프로브가 오래됐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리가 그래도 유독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하지정맥류를 떠나서 항상 다리가 아프고 붓고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저희들한테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네네. 항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물어봐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왜 그 아픈 이유에 따라서 아픈 패턴이 있어요. 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맥이 산소 공급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네. 동맥이 막혔을 때 다리 아픈 거는 산소 공급이 모자랄 때 아픈 거라고요. 근데 산소는 어디로 가냐면 거의 근육으로 가고 움직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맥이 아픈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걸을 때 아파요. 어느 정도 걷고 나면은 근육 있는 데가 아, 종아리라든지 허벅지라든지 엉덩이가 아프기 시작하고 네네. 딱 멈추면은 딱 어느 정도 거리를 걸으면 아프기 시작하고 딱 멈추면 아픈 게 없어져요. 또 걸으면 똑같은 거리를 걸면 또 아프기 시작하고 또 그게 없어져요. 네. 그거는 동맥에서 오는 것이고 정맥에서 오는 거는 무릎 밑에 전부 다 그냥 얼얼하고 아, 그렇게 불편한 것이고 네네. 신경에서 오는 거는 눌리는 자리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요. 아픈 패턴이. 그리고 마디마디 아프신 분들은 네네. 관절염이나 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아픈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다리가 아픕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하는 게 어떻게 아픈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네. 그 아픈 패턴 얘기만 해도 얘기로서 저희는 왜 아픈지가 짐작이 가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저희 의사분들이 네. 제일 바라는 것은 모든 것을 좀 키우시지 마시고 아프시면 좀 일찍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암 수술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손을 못 쓸 때까지 진전하고 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항상 건강하게 계시고 검사를 미리미리 하시고
좀 아프시면 빨리 오세요. 저희 주위에는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네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양희곤 외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4월 12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